우원식 사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사태를 알고 있는 사람이 김용민 의원이에요. 그래서 김용민 의원이 자기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어떤 회원님이 거기 댓글에다 쭉 그걸 인용해가지고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김용민 의원 유튜브에 가서 커뮤니티를 보니까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김용민이 얼마나 유능한 인물인지, 사태의 진실이 뭔지를 꿰뚫어 보는지.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도 같은 의원이기 때문에 그 딜레마에 빠지거나 아니면 그 이재명처럼 트릴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삑사리를 내면 큰일 나는 거죠. 트릴레마는 세 가지 중에 둘을 만족시키고 하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여기서 더 큰일 납니다. 그 딜레마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것에 문제가 생겨요. 그 어떤 것도 선택할 수가 없는 그런 진퇴양난에 빠진 거죠, 지금. 정치인들은 다 그렇습니다.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원식, 너 잘못했다, 이렇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평안하게, 다 지금 이제 뭔가 문제인지 알았다. 개혁은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김용민은 이제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가는지 보겠습니다. 5.16 의장 후보 선거 실망한 당원들의 분노가 지속되고 있는데 당선자들이 그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 본질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이 그 얘기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이래 의사결정하는 걸 쫙 보잖아요. 보면은 사태의 본질을 꿰뚫고 알고 있어요. 늘.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보면 다른 놈들은 다 헛개비 같이 보이는 거야, 다.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당원들 분노의 본질은 대의제의 배신에 대한 분노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본 거죠. 뽑아준 대표들이 또다시 당원과 지지자의 의견을 무시했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한 것입니다. 결코 우원식 의원에 대한 호불호가 아닙니다. 당원들은 선거 전에 후보에 대한 기대와 호불호로 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선거 결과에 대한 분노는 전혀 다릅니다.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우원식 의원이 앞으로 의장 역할을 잘 하는지 여부와 무관한 분노입니다. 관련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우원식이 잘 하겠죠. 정치인들이나 언론이 지금 당원들의 분노에 대해 우원식 의원을 거부하는 정서로 잘못 읽으면 또다시 이런 일들은 반복될 것입니다. 당연히 우원식 의원은 정치력을 발휘하여 성공한 의장으로 기록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분노의 원인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원식 의원 개인에 대한 분노로 전이 될 것입니다. 아주 김용민 의원이 똑똑해요. 내가 지금 젊은 의원들을 다 봤잖아. 뭐 이탄희서부터 뭐 쭉 다 봤어요. 얘네들이 뭐 연설하는 거, 뭐 국회에서 뭐 연설하는 것도 다 찾아봤습니다. 내가 코딩해야 되니까. 그런데 김용민만한 젊은 의원을 내가 못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당원들이 압도적인 지지로 당대표가 된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당원 중심 정당,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상당 부분 진행이 되었습니다. 당대표 선출 시 대의원 비율을 대폭 낮춘 것과 그때 20대 1로 60대 1, 뭐 80대 1 되던 걸 20대 1로 겨우 낮춘 거죠. 그것도 얼마나 뭐 지랄들 발광들 하고 그래서 고민정이 막 큰 소리 치고 뭐 이래가지고 결국 겨우 20대 1로 1대 1로 해야 되는데 20대 1로. 와, 이 친문 세력들 진짜 이번 공천 과정에서 당원들이 경선을 통해 현역 의원들을 대폭 물갈이한 일이 그것입니다. 당원과 지지자들은 이런 과정을 거치며 효능감을 느꼈고 이번 의장 선거에 큰 기대를 했습니다. 당원 중심 정당으로 대폭 교체된 당선자들이 당원의 뜻을 존중하는지를 살펴본 첫 시험대였고 당연히 그 의사를 반영해 투표를 할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달랐습니다. 당선자들은 이번 의장 선거에서 당원 및 지지자들과 소통했어야 합니다.
다른 어떤 의장 선거보다 이번 선거의 의미가 컸기 때문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이 5분의 3을 넘는 의석을 가지게 되었고 선거를 통한 정권 심판이라는 대업을 달성했습니다. 주권자의 그런 결정을 국회가 온전히 받아 실행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한편 21대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중요한 순간에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에 의해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일들을 지켜보며 비록 간접선거이긴 하나 이번 국회의장 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비슷한 수준의 중요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극단적인 비교이기는 하나 당원과 지지자들은 미국 대선에서 선거인단을 뽑았는데 그 선거인단이 다른 후보를 뽑는 것 정도의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해 주시죠. 이게 왜 우원식 사태라고 내가 말하는지 이해해 주시죠.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선자들은 적어도 이번 의장 선거에 임할 때 당원과 당원 및 지지자와들과 소통했어야 합니다. 만약 당원들이 생각과 다른 선택을 하려고 한다면 당원들과 토론을 통해 입장을 정했어야 하고 그 결정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대중의 판단과 달리 대표자의 판단이 결과적으로 옳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더라도 소통을 통해 서로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충분한 소통을 해 대중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정치인의 선택을 바꿀 용기도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의 판단이 여전히 옳다고 생각한다면 그 결정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올바른 정치입니다. 책임져라 이거예요. 우원식을 뽑은 사람에 대해서는 우원식이 내가 이렇게 뽑았다. 이건 내가 책임지겠다 한다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뒤에 숨어? 어떤 놈이 우원식을 뽑았는지 해서 한 놈도 안 나타나고 있어 지금. 비열한 놈들이지. 이 문재인 세력 이거 진짜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나 이번 의장 선거 과정에서는 이런 의사결정 과정이 모두 생략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신하지 않는 정치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당원과 소통하는 구조를 만들고 계파가 아니라 당원의 눈치를 보는 정당 구조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당원 평가를 강화하는 방법 등을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김영민 의원 스스로 당원 평가를 강화하는 방법을 도입해 나가겠다고 자기 결단을 하는 거죠. 지금 한편 기술의 발달과 집단지성을 믿고 직접 민주주의적 제도를 늘려나가야 합니다. 뭐예요 이게 지금? 배신하는 정치. 배신하지 않는 정치가 뭐야? 독일처럼 직접 민주주의 체제가 갖춰지면 되는 거예요. 주 단위에서 그 16개 주가 있잖아요. 거기에선 직접 민주주의가 있어요. 실제로. 근데 연방 차원에서 없을 뿐이에요. 근데 스위스는 연방까지도 다 직접 민주주의하고 지방 자유, 게마인데 프라이하이트라는 지방 자유 완벽하게 주어져 있죠. 그 자주 자립 자치 이 정신으로 각 지방이 독립된 국가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는 이것이 어려서부터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자기 고장은 자기가 지킨다. 그래서 내가 고슴도치 국방이라고 했잖아요. 아무리 큰 나라가 와서 집어삼키려고 해도 지방마다 다 자기 무기고가 따로 있어. 거기서 다 고슴도치처럼 나와. 그 가시에 다 찔려. 그렇기 때문에 감당을 못해요, 감당. 그리고 이 공군력이 막강합니다. 그쪽만 나라가 공군력을 막강하게 키워놨어요. 왜냐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강대국들 아니야. 유럽에.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오른쪽엔 또 오스트리아, 강대국들이죠 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자기 육군 가지고는 갭이 안 되거든. 공군력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 전투기 도입하는 것도 그냥 국민 전체, 그냥 국민 투표로 전투기 도입합니다. 대단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동북아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공군력, 막강한 공군력을 가지고 이 큰 나라들이 한반도를 넘보지 못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스위스처럼 가려면 권민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정책 대의원 대회를 활성화해
중요한 의사결정은 의총이 아니라 대의원들 혹은 당원들이 당론을 정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의총에서 의원들 총회에서 뭐 결정을 하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걔네들이 뽑아놓으니까 배신한단 말이야. 이 배신하는 애들을 그냥 믿고 놔둘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지금 앞으로 수많은 개혁 과제들이 남아있고 윤 정권 조기 종료라는 헌정사상 중요한 시대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 당이 더욱 힘을 모아야 합니다. 당원과 의원이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가면 결코 해낼 수 없습니다. 저부터 더 자주 소통하겠습니다. 나아가 당원과 지지자들의 분노로 시작되는 22대 국회의원만큼 더 많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원식 의원의 이 의장 임기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다음의 일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실행해야 됩니다. 첫째, 신속한 원구성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 7월 달까지 못했어요. 밀린 현안을 고려하면 늦어도 6월 중순경까지는 마무리해야 합니다. 6월 중순까지 싹 다 밀린 현안을 생각해서 하고 거기다 원 구성이 되면 바로 그냥 원 구성을 이 국힘당 애들 때문에 재지 밀고 계속 이 새 법안 못 나오게 만들려고 막 7월 8월까지 밀고 막 그럴 거라고. 바로 구성해라. 당선된 후에 딴짓하는 전통. 이게 친문 세력이죠. 둘째, 협치보단 책임 정치를 구현해야 합니다. 이 책임 정치가 바로 독일 정치입니다. 항상 책임을 따라요. 책임을 묻습니다. 왜 그렇게 못했냐. 못했으면 다음 선거에서는 나가리 되는 겁니다. 무조건 나가리 됩니다. 윤 정부와 여당의 국정 운영이 비정상적이고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22대 국회는 관행을 넘어 국회 다수당이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것이 지치입니다. 책임지고 책임 정치를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완성하는 의장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선거와 민생을 이유로 개혁을 뒤로 미루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이건 김영민 의원이 자기 경험에서 나온 말이야. 맨날 의장하는 놈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했단 말이야. 그 친문 세력 다 그놈들이거든.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은 지켜봐야 된다. 역풍 불지 모른다. 개헌특위를 구성해 촛불혁명을 완성하는 개헌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의원 내각제는 거부합니다. 의원 내각제는 지금의 엘리트 정치 현상을 더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나하고. 비공식적 의장 자문 조직이 비공식적인 의장 자문 조직이 있어요. 지금 똑같은 거지. 지금 국힘당 애들하고 하는 짓이. 민주당의 당론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입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언제든지 의원들이 불신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국회법을 개정하는 것도 착수해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검찰개혁, 언론개혁, 김진표와 박병석을 보란 말이야. 무슨 짓을 했나 이놈들이. 국회의장이라는 놈들이 그런 짓을 했어요. 진짜 제정신이 아닌 놈들이죠. 헌법 개정을 해야 됩니다. 헌법 개정할 때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분권화 조치를 그러니까 이 연방제 수준으로 전국을 국토를 분권화해야 된다. 국토를 민주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앙 통제 시스템에서 사라지고 각 자율적인 지방 분권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헌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해야 됩니다. 시민의회 제도를 하든 국민 발안 제도를 하든 그 스위스는 국민 발안 제도인데 직접 의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다시 그 입법 의원 입법이 되도록 그대로 가져가서 하는 이 시민의회 제도도 있고 또 국민 발안 제도도 있는데 어떻게 하든 간에 효과는 비슷하니까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이번 헌법 개정에 반드시 넣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얘기의 포인트는 김용민 의원이 얼마나 총명한 사람인가 알 수 있어요. 앞으로 장래 잘 커나가길 바랍니다. 지금 수석 원내 부총무 수석 부총무인가 뭐 정책 원내 수석 정책 수석 부총무가 뭐 그렇게 됐습니다. 재선 의원인데 똑똑한 거죠 아주.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김영민 의원에 대해서 아무 내가 통화를 한번 했어요. 내가 물어보려고. 뭘 물어보려고 통화했느냐? 법 왜곡죄를 반드시 놓으라. 왜 이걸 입법을 못하냐? 그 입법하면은 그 다음에 검찰 애들이 이게 뒤끝이 땡겨서 그렇게 막 못한다. 그랬더니 법 왜곡죄는 당연하고요. 그러더라고. 사건 조작죄도 같이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공소시효 배제하는 거, 이 3종 세트가 한꺼번에 들어가야 됩니다. 공소시효 배제하라는 것도 같은데 사건 조작죄라는 생각은 못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다 입법해놨대. 그거 넣으면 되는데, 그거 다 못하게 해서, 지도부가 못하게 해서 지금까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김영민이 정말 물건이다. 내가 그랬어. 민주당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